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이 나스닥은 올타임 하이를 찍고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자, 이 나스닥으로 몰린 자금이 코인으로 좀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알트코인들도 꿈쩍하지 않은 가운데 과연 올해 이 알트 불장이 올 것인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 시기와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 대선도 11월입니다. 코앞이라서 이 BJ 파월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민주당 의원 워렌 의원이 이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해서 화제이기도 했고, 제닛 옐런은 인플레이션 따위 신경 쓰지도 않고 바이백을 한 상태이고, 이 파월 의장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못해도 9월 달에는 저는 한 차례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자, 지금 이 MMF 자금이 사상 최대치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7조 달러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원화로 따지면 현재 지금 9천조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풀리는 시기가 금리 인하 첫 시점이라는 거죠. 자, 원래 이런 돈들은 풀리기 시작하면 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 미국의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금리가 7%대가 넘어도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대출금은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죠. 자, 그렇게 된다면 또 피해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은행들이겠죠.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니까 이 은행들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는 지금 탄탄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경기 침체의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달을 가장 강력한 금리 인하의 첫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 MMF 자금이 풀리면 부동산과 주식, 코인 시장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6월 달에는 이 단기 채권들이 풀리면서 다시 유동성을 푼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주식 시장으로 먼저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을 하는 것이고, 이제 곧 그 자금들은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M2 통화량도 이미 코로나 때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이고, 장기채가 풀리니 이 국채 판매도 재미없어졌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는 이 대선까지 남아있는 카드는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결국 다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자, 그 시기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자, 이제 차트를 좀 보면 이 67K가 단단한 저항 구간이었는데 한번 뚫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비비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저는 여기서 눌렸다가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한번 여기를 건드리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살짝 물려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잡았기 때문에 살짝 물려 있는 거고, 저는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면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구간이 65K입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65K에서 64K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이 구간이 되돌린 구간 0.5 구간이거든요. 대상승장에서 이 0.5 구간을 지켜주면 강력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지난 차트 보더라도 다 똑같거든요. 이때도 0.5 구간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0.382 구간이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도 382 구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382 구간을 찍고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또 한 번 이 구간을 두드린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뭐 예측일 뿐이지만 올리면 떨구고 올리면 떨구고 이런 그림은 좀 전형적으로 많이 봤는데, 상승하기 전에 올릴 때 팔아라 라고 하면서 이 개미들을 학습시키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인 이 상승하기 전에 나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아, 이때 팔걸. 아, 이때 팔걸. 아, 이때 팔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 다시 이게 올라갔을 때 개미들은 여기서 팔아버립니다. 근데 조정 나오지 않고 이대로 또 상승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개미들은 다시 여기서 사게 됩니다. 그 구간이 저는 한 71K에서 72K 이 구간들이라고 보거든요. 여기까지는 한 번은 상승을 나와줬다가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3탑이 형성이 되면서 조정이 한번 크게 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0.5를 두드리거나 618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나 뭐 추측이니까 만약에 여기 간다면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르다. 자, 이번에 이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CPI 수치를 2차례 정도는 더 보면서 물가가 잡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7월달 그리고 8월달이 남았잖아요. 이 두 구간에서 뭐 동결 한번 나오고 또 한 번은 또 0.1% 하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 이 사이
사이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이 6월이잖아요. 6, 7, 8, 9 이렇게 나눠본다면 일봉으로 봤을 때 빠지더라도 살짝 더 빠지고 여기서는 상승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트들이 좀 살아날 거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72K를 뚫느냐 아니면 맞고 눌리느냐 이 차이인데, 만약에 3탑을 형성을 하면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서 현물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자리 잡았을 때 이런 구간에서 다시 잡아도 되니까 계속해서 제가 시장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장이 없는 이유를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2018년도에도 비트코인 마진거래 생기면서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다 몰릴 것이다, 알트는 결국 망한다, 이런 글이 많았습니다. 근데 21년도에 어땠습니까? 불장이 왔었죠. 물론 이때는 전례 없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엄청난 불장이 왔지만 이거 하나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비트의 상승은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알트코인의 낙수 효과가 없는 상승이긴 합니다. 이 돈이 알트로 흐르진 않겠죠. 근데 가장 쉽게 해먹을 수 있는 돈들이 이 알트코인에서 세력들이 가져가는 건데, 창펑자원이 권도영이니 크게 두세 개 정도 알트코인으로 지금 장난친 거지 알트장 전체를 뒤흔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고래들은 알트로 장난을 치면서 한탕 해먹기 정말 좋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니 장난질하는 게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가 지금 정고점을 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되고, 이게 뚫고 비트가 안정권에 들어서면 다시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트리거가 돼야 되니 저는 9월 이후로 보고 있고, 알트코인은 지금 잡아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투자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고 모두가 욕할 때 사야 됩니다. 대부분 좀 물려 계신 분들 많겠지만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장이 살아나면 거기에 맞춰서 혹은 한 박자 느리게 알트 불장은 올 겁니다. 다만 알트코인이 21년도에는 1000개였다면 지금은 한 2000개 되거든요. 이 공급이 너무 많은데 이 공급을 받쳐줄 수요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잡코인보다는 조금 펀더멘탈이 좋고 시정 빵빵한 코인들 위주로 들고 가시면 무조건 기회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어 있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유망한 알트코인들을 선별해서 단단한 코인들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테넥스미디어 덱스님이 이 섹터별로 상승력이 있는 알트코인들을 추려서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널리스트 칼럼 덱스님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딱 유망한 섹터만 고른 뒤 상승력이 있을 만한 코인들을 덱스님이 체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체크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예민해 있지 마시고 이럴 때 소액으로 단타 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시장에 참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물려있다고 덮어놓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보이는 것들도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자리, 진입할 만한 자리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멘탈 관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승장이 오기 전에 항상 이런 일들을 거쳤기 때문에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